네, 안녕하세요. 양경TV 양경희 회계사입니다. 네,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또 비트코인입니다.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비트코인 과세로 조회수만 맛봐가지고 비트코인 또 열차 한번 또 타야 되니까 지금 한번 이제 타시죠. 오늘 촬영일이 5월 11일인데 네. 저희가 5월 1일 기준으로 2,000명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이제 지난주에는 과세였고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신문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2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우리 클라이언트도 몇 개 있어요. 클라이언트도 이제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4개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근데 오늘 이제 다룰 회사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 뭐 말이 많아요. 하루에 50억을 번다. 하루에? 하루. 50억. 이 추세로 나가다 보면 1년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뭐 루머가 아닌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정식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나무이고요. 그 두나무 뜻이 홈페이지 보니까 이 기술과 금융이라는 두 개의 큰 나무 뭐 줄기가 만나서 두나무라고 합니다. 투트리. 네. 투트리. 이 두나무가 처음부터 거래소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원래 2012년도에 설립해서 처음에는 이북 플랫폼 사업, 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려다가 이제 뭐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고 잘 안 되지. 서비스 느낌이 잘 안 될 것 같아. 또 시간이 지나서 2014년도에는 좀 피벗을 해서 이제 뭐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을 출시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막 돈이 이것도 된 것 잘 같진 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처음 광풍이 이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참 광풍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7년 10월에 두나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북 플랫폼에서 이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증권 플러스를 만들면서 핀테크로 넘어갔다가 뭐 거래소까지. 블록체인까지. 대부분 간 거예요. 거래소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맞아, 처음부터 거래소하는 거래소. 회사들은 없어. 보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핀테크 시작. 그리고 이제 주요 주주를 보니까 크게 보면은 3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송치영과 김영년. 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각각 25%, 13%. 이 두 명이 파운더네요, 파운더예요. 파운더. 파운더고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이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 그리고 플러스 두 분 다 다날 출신이에요. 김영년님은 다날의 창립 멤버고 여기 송치영님은 다날에서 이제 병특으로 일했다고. 다날 병특에서 업비트 파운더 주주까지 가고. 저 파운더 주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2대 주주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카카오가 나옵니다. 네. 주석을 보면은 카카오는 지분이 7.7%예요. 송치영이 25%고 김영렬 13%인데 왜 2대 주주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근데 다가 아니에요. 주주에 K큐브 1호 벤처 투자 조합이랑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 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 더하는 거예요? K큐브 벤처 투자 조합이랑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의 주주가 카카오예요. 자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벤처 투자 조합은 43% 들고 있고 청년 창업 펀드는 33% 들고 있고. 뭐 그러면 그 얘기는 카카오가 두나무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도 있지만 뭐 간접적으로도 보유하고 간접적으로. 있는 거네요. 주석 보면은 본인들이 21.3%를 들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가 돼 있고 20%가 넘어가니까 이제 관계회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처음부터 이거 업비트를 보고 투자한 거예요? 거래소에? 아니요. 처음에는 카카오가 2013년도에 투자했는데 아까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때는 비트코인 빅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왜 투자했냐면 카카오가 증권 플러스를 만들려고 이제 카카오 증권도 두나무에 있고. 투자를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핀테크 기업이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거래소까지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 그래서 업비트 가입할 때 카카오로도 뭐 회원 카카오가 가입 이제 된다고 연동이 되는 했던 거야. 것 같아요. 네. 제일 편하다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나 두나무 이제 엄청 각별한 관계이고요. 두나무 꼬꼬마 시절부터 카카오 투자를 했고 그럼 이제 20% 정도 들고 있는 관계회사고요. 그리고 현재 업비트 CEO 이서구 대표가 카카오 CEO. 카카오 CEO 출신이야. 뭐 형제네. 생각해봐. CEO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거는 다시 그냥 같은 회사라는 거죠. 카카오의 DNA를 씹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 혹시 두나무 관련주라고 두나무 들어보셨나요? 관련주가 있어. 카카오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두나무가 어쨌든 미국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에 상장하면 뭐 전체 기업 가치가 뭐 10조 정도 최소 10조부터 최소 10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최소 10조인데 1년에 2조 버는데.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지. 네, 뭐 이런 두나무 관련주들 시장에서 핫한 것 같아요. 그 관련주는 당연히 두나무에 투자한 회사들이겠죠. 맞아.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카카오가 있을 거고 그 지분의 20%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당연히 두나무 영업이익을 본인 재무제표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오지. 갖고 오니까 아마 직접 카카오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미치는 같고 거고. 카카오 주가 많이 올랐나 근데? 카카오 주가는 주식을 안 두나무 해가지고 너가 걱정할 건 아니야.
주주 중에서 에이티넘도 있어. 아 진짜? 그래서 에이티넘이 아. 한 6.6% 들고 있어가지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상장이야. 아 상장이야. 네. 에이티넘 상장이야. 네.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야. 뭐 어쨌든 이제 2020년 재무제표부터 한번 좀 보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재무제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손익으로 보면 별도 재무제표에는 2020년 기준 1,600억인데 뭐 전기 대비 25% 증가했다까지는 뭐 일단 알 수는 있어요. 1,600원 매출이죠? 이게? 매출. 네, 매출.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엄청 막 큰 큰 건 건 아니거든. 막 근데 소름 돋을 정도는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닐 이게 것 문제야. 같은데. 왜냐면 여기 두나무는 20년 숫자를 분석한 게 사실 의미가 없어. 내가 이제 네. 보다가 작년에 생각하면 이제 코인 열풍이 12월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쵸. 손익에 반영된 건 한 달치밖에 아마 반영이 안 됐을 올해가 거야. 중요하죠,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기사에 따르면은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매출이 5,900억, 영업이익이 5,440억, 영업이익률이 92%. 나도 이거 소문 들었어. 근데 나도 이거 소문은 들었는데 기사로도 나왔어. 영업이익률이 91%? 91%. 왜냐면은 비용 들어갈 게 없지. 그렇지. 두나무 과거 재무제표를 공시된 걸 쭉 보면은 2018년도가 가장 좋았는데 그 코인 열풍 있을 때 그때 1년 매출이 약 4,700억. 그때가 4,700억.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건 게 1년 매출이 그 당시에 4천 얼마였는데 1분기 매출이 5천억이 넘는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매출액은 한 2조 3천억 뭐 영업이익은 한 2조 1천억 뭐 왔다 갔다 또는 뭐 더 늘 수도 더 있고 늘 수도 더 있지. 감소할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근데 여기서 2조. 연매출 2조 3천억 하는 회사가 또 누구 있냐고. 누구 있습니까?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는 나 진짜 가면 뭐 그런 게 줘야 돼. 나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나스닥 간이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2조 3천억이야 매출이. 아. 근데 저기서 묵묵히 그냥 천원떼기 하고 있는데 2조 3천억을 내가 고속도로 타고 보니까 이제 아송다에서 물류 창고가 보이더라. 엄청 크지? 그 경부고속도로에 큰 게 있더라고. 원래 안 보였었다가 이제 보여. 이제 그게. 보인다고. 예. 세상을 이해하라고. 세상에 이해하라고. 그러면은 두나무는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몇 개나 들고 있어? 나 되게 궁금해. 이거 엄청 궁금해. 주석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년 말, 지금 아니에요. 20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36개, 이더리움은 194개 들고 있습니다. 이 12월 31일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였어요. 맞아. 기억나지?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곱하면은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들고. 가 재무제표에 달려있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근데 17년부터 공시됐는데 공시된 이후부터 쭉 보면 되게 재밌어. 17년도 말에 비트코인은 3,200개 들고 있었어. 그리고 18년도에 4,600개를 들고 있다가 네. 19년도에 193개로 떨어졌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 그리고 22년에 936개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 다시 지금 이렇게 간 거지. 왜 팔았겠어?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돈이 없었구나. 돈이 없으니까. 아, 18년 19 이때 팔았구나. 이때는 좀 낫지 않았나? 낮지. 아. 근데 이때 거의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가 본인들이 돈을 못 들고 있는 버니까. 비트 팔아서 그냥 버텼다고 이 고비를. 아깝네 이거 약간. 아깝지. 그러면은 2018년도가 아까 4,600개? 4,600개. 지금 시세로 얼마야? 지금 얼마? 7천만 원인가? 지금 7천만 원. 7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한 3,200억 정도입니다. 이게 3,200억이야. 3,200억 억치라고. 3,200억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넥슨이 기사가 났어요. 비트코인 산다고. 넥슨이 갔잖아. 맞아. 그거 글도 되게 좋던데. 그때가 한 1,100억어치였나? 그때 샀어. 맞아, 그 정도야. 넥슨이 1,100억 억치 사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업비트가 당시 들고 있던 거 그대로 들고 있으면 3,000억 정도 들고 있었으니까 한 3배 들고 있었던 거. 그러면 비트코인 말고 뭐 다른 코인은 없나요? 보면은 주석에 크게 보면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돼서 나오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USDT 그리고 기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공시되고 있는데 뭐 비트에 비하면은 이더리움은 사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비트가 여기 기말 시가로 300억 정도인데 이더리움이 1.5억 정도 들고 있으니까 되게 적네, 이거. 그냥 뭐 코인은 이 정도 들고 있고 삼성증권 펀드를 한 300억 들고 있어요. 펀드를 들었어. 20년에 거의 증가한 건데 아마 그때부터 돈이 좀 벌리니까 임야현금을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펀드로 좀 넣은 것 같아요. 맞아. 뭐 이거는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일반 기업들은 펀드를 많이 들고 생각을 조금 혁신적으로 하는 기업들, 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혁신적인 거고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건데 얘네들은 좀 반대네요, 오히려. 반대죠. 왜냐면 본인들의 기본적으로 영업이랑 본인들의 자산의 위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를 좀 자산 펀드로 그냥 갖고 있는 현금으로 거. 이제 예, 예. 바꿔놓은 것 같아. 요거는 진짜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니까 거래소 수수료 돈 벌고 이제 비트 사서 비트 올라가는 걸로 이제 회사를 유지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다른 회사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20년 말 기준으로 타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 1,200억이에요. 잘 실현하는 거야, 잘 실현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또 그렇지. 카카오 DNA도 있고 카카오 DNA가 있지. 엄청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곳이 100% 자회사인 두나무에 파트너스.
봤어요. 뭐 두나무 앤 파트너스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블록체인이랑 핀테크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뜬금없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 그거 무신사가 나와? 뜬금없이 무신사가 나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무신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두나무 앤 파트너스도 투자액이 560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외감 대상이에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보니까 뭐 무신사랑 25억 투자해가지고 뭐 합자 조합도 하나 만들어서. 아, 무신사도 잘 진행하는 거예요. 무신사는 투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아까 김혜기사가 얘기한 것 같은 게 카카오 영향이 클 거예요. 왜냐면은 카카오도 카카오 벤처스 있지, 맞아요. 뭐 청년 창업 투자 있고, 뭐 카카오 인베스트 있고, 엄청 많아. 이렇게 다 스타트업에 투자 많이 하니까. 그 주석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스탁옵션이에요. 스탁옵션 내용도 있는데 그 스탁옵션이 직원들 데려와서 한 2년, 3년 근무하게 되면은 회사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제 당장은 현금이 없는데 나중에 챙겨줄게. 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죠. 그쵸. 이제 스타트업에서. 근데 이제 이 두나무의 스탁 옵션을 보면은 이 회사의 성장이 보여요. 아까 업비트가 2017년 10월에 업비트 서비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탁 옵션에 전체 스탁 옵션의 92%가 17년도에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쫙 이제 개발자들 스탁 옵션 주면 이제 데리고 왔겠지. 그리고 2, 3년이잖아요. 보통 가득 기간이 이제 근무 기간이. 그럼 17년도에 와서 짜거친 줄 아는 게 타이밍이. 20년에 보니까 전체 행사의 81%를 행사했어 사람들이. 소름 누가 돋는. 도와주나 이거? 행사가액이 얼마인 줄 알아? 100원. 100원? 액면가액이 100원이야. 그러면 두나무는 스톡옵션 관련된 비용 장부에 얼마나 손익으로 반영됐나요? 이건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이제 손익계산서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7년부터 20년 이후까지 딱 더해보면 한 7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 손익에 반영된 거는. 회사로 치면 75억 비용을 쓰고 10조 회사를 만든 거지. 그렇네. 대부분 다 이제 인재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익계산서 보니까는 올해 건 아니고 19년도에 잡손실이 580억에 떠있어요. 자본 아니지 않나? 올해 잡손실이 10억이 안 됐거든. 금액이 쭉 잡손실 보다 안 보니까. 그 원래 잡손실이라고 하면 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뭐 그런 게 있어. 것들 뭐 그런 게 있어. 뭐 과태료, 교통딱지. 근데 잡손실이 580억이네. 기사를 좀 보면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더리움 34만 2천 개, 한화로 이게 580억이었어요.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 그래서 이를 확인한 즉시 회원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더리움을 어쨌든 메꿔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이때니까 이 정도지 지금 이더리움 500만 원 하지 않나? 그럼, 500만 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큰 거래소만 간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보상을 못 해준다고 생각해봐. 거래소 자체가 돈이 없어. 해킹 당하면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해킹 당하면 메꿔줘야 되는데. 거래소가 못 해주면은 이제 파산 나는 거지. 파산 나는데. 해킹 당한 이더리움 보상 비용이 잡손실로 580억이 떠있다. 그래서 근데 다 업비트는 다 메꿔줬다. 메꿔준 게 중요한 겁니다. 네.